이제 총회 의결 사항부터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화지역투획조합 얼마 전까지 사실 무산된 해산총회까지 많은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조합원들께 반드시 의견을 묻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합은 그래서 총회는 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서 표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조합 설립 후 총회 평균 참석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조합, 여기서 이제 강화지역투획조합을 저희가 우리 조합으로 칭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총회 평균 참석률이 뭐 앞에 보시다시피 79.9%입니다. 굉장히 참석률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의 참석이 굉장히 높았고 참석률이 의결 절차도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총회 의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최고 참석률은 제6차 총회였습니다. 85.4%. 그래서 특히 2023년 2월에 열린 제6차 임시총회에서는 사실 85.4%라는 많은 관심 속에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회차별 참석률과 주요 안건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다는 의미고요. 전수조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고서가 오늘 안내드리는 사항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지만 실사보고서가 73페이지, 74페이지 이상 조합에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별로 제가 한번 보면 제2차 총회가 2018년 11월에 있었고요. 참석률은 50.6%였습니다. 이때 당시 주요 안건은 시공사 선정과 PF 대출 승인이었습니다. 뭐 시공사 선정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참석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제3차 총회는 2020년 4월에 진행됐습니다. 기존 시공사 계약을 파기하는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총회였고 계약 해지와 관련된 총회인 만큼 굉장히 조합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참석률이 78.5%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총회는 2020년 5월이었습니다. 이제 사업이 정상화돼서 진행되는 단계죠. 그리고 지금 준공까지 했던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인준되는 총회였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82.3%가 참석을 하셨고요. 참석 조합원의 97.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는 원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게 정상이긴 합니다. 제5차 총회는 2021년 2월에 진행됐습니다. 최종 사업비 확정과 분양 보증, 이제 허그 보증 심사죠. 그래서 허그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총회가 진행됐고 참석률은 72.1%였습니다. 제6차 총회는 2023년 2월 사업 진행 추인과 업무 대행사 타결 건으로 총회가 안건이 상정되었고 참석률은 85.4%였습니다. 이때 당시 업무 대행사가 타결된 이유 그리고 소송 경과 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 간담회 설명이 끝난 뒤에 법무부 8호스에서 별도로 소송 경과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7차 총회에서는 2024년 7월 진행됐고요. 지금 조합원분들께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뭐 기부 체납 이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과 관련된 안건으로 상정돼서 2차 증액과 관련해서 82.3%의 참석률을 보인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2024년 7월 총회는 사실 제가 진행했던 총회 같네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총회에서는 사실 지금 2차 총회부터 7차 총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의결 종속수를 모두 충족했고요. 형식적 미비 사항이 일부 발견되긴 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두 건 외에는 절차적, 실체적 적법성은 저희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두 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경미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걸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을 했고 이 미준수로 인한 총회 의결 절차 거치고 난 뒤에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법률적 효력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총회 다음은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회는 조합원 분들께 직접 의견을 묻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면 항상 모든 주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의거해서 조합 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조합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총회를 국회, 의회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사회는 국무회의 같은 곳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핵심 수치를 보시면 9년간 우리 이사회는 총 270건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족수 요건, 다시 말해서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이사회는 259건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270건 회의 중 의결 절차를 거친 회의가 259건으로 95.93%입니다. 나머지 11건도 정식 의결 사항이 아니라 협의나 보고 사항 또는 외부 회의록을 이사회 회의록 형태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외부적 효력, 다시 말해서 법률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조금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파악된 문서를 통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 찬성, 전원 반대, 사실상 조합장의 거수기나 아니면 업무대행사의 거수기로 행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무대행사를 타결한 이후에 사실 이사회가 업무대행사 없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한 현장이고요. 그 작동 사례를 보여준 사례를 보면 실제 견제 사례인데 자율적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했던 게 성호건설입니다. 이제 시공사로서 성호건설을 선정할 때 조합장님, 지금 양희건 조합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요. 당시 이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반대, 이사 반대.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대1로 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듯이 조합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단독 의사결정 구조에서 사실 사업이 집행된 또 진행된 현장은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흔적이 결국 이사들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제 이사님들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표결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대응입니다. 성호건설을 선정했지만 사실 타결을 했습니다. 이 타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성호건설의 시공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2021년 9월 이사의 전원 동의로 타결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해서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 후 총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아서 성호건설 타결의 건을 올려 조합원들로부터 추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이사회 결의, 그다음 이사회가 작동, 그다음에 총회가 작동함으로써 우리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접법 프로세스는 모두 거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 권익 보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6차 총회입니다. 사실 업무대행사 해피글로벌 타결 결의인데 이 건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업무대행사 해피글로벌과 계약을 끊기로 하는 부분을 먼저 이사회에서 결의를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차 총회에서 찬성 659표, 반대 28표로 사의 추인을 받았고 현재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단순한 의결 기구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견제하는 기구로서 정상 작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